최근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효린 씨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가운데 앞서서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밴드 잔나비의 멤버 유영현 씨는 결국 자진 탈퇴를 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최근에 한참 뜨고 있는 네. 그룹이죠. 잔나비의 멤버 유영현 씨가 결국 본인이 그런 게 맞다라고 하면서 탈퇴를 했고 네. 이어서 이제 시스타의 전 그룹 시스타의 멤버 효린 씨가 학교 폭력 의혹에 휘말린 건데 일단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그저께죠. 토요일 날부터 거의 실시간 검색어 1등을 주말부터. 계속 네, 네. 효린 씨가 장식을 했던 게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 학교 폭력 관련 의혹인데요. 네. 일단 한 그 여성이 25일 날 그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글 하나 올렸는데 15년 전에 효린 씨와 이제 중학교를 같이 다녔나 봐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그 3년 내내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옷이나 현금 같은 것도 빼앗기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행당하고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머리를 맞고 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본인의 남자친구의 이름과 효린 씨의 당시 남자친구 이름이 같았기 때문이다. 예. 라고 하면서 그런 장문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효린 씨 측은 처음에는 해결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겠다, 꼭 확인하겠다, 사과를 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네. 이야기를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좀 바꿨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네. 첫 번째 해명글은 이거였습니다. 기억이 1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필요하다면 당사자 본인을 만나서 사과라던가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제 이게 또 네티즌들한테 문매를 맞았어요.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 그럼 한 명만 괴롭힌 게 아니냐. 여러 명 괴롭힌 것이냐. 그리고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한번 반전이 생깁니다. 이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글에다가 누군가가 댓글을 달는데 네.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그런 댓글이 이제 거기에 달려요. 달리면서 그 글 자체를 이제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 피해자 이제 가해자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예. 또 지금 이 사람이 피해자였을지 몰라도 누군가를 또 괴롭혔다는 취지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이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속사도 조금 대응이 네. 강경 대응 쪽으로 좀 이게 갑자기 선회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근데 그 강경 대응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 전 사실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사실관계 확인도 곤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글을 올려서 효린 씨 사실 굉장히 유명한 가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지금 아티스트로서의 그 소위 말하는 명예가 엄청나게 땅에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계속 이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쪽으로 좀 소속사 얘기가 선회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 쓴 여성이 네. 또 이제 또 글을 이제 댓글 같은 거를 또 하나 달았는데요. 그 내용은 효린 씨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맨 처음 했다고 했는데 예. 그 뒤로 연락도 없고 감감무소식이고 이렇게 갑자기 소속사가 대응을 바꿨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진실 공방이 아직 끝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삭제가 되기 전과 삭제된 후와 네. 약간 그 입장이 다른 것 같아서 근데 그건 그게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효린 씨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기 그럼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예.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 그 벌 관련돼서 이제 기억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가해자로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이 글을 삭제하는 상황 정도가 되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사실 효린 씨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이미지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는 것을 일단은 차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걸로 이제 강경 대응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밴드 잔나비의 멤버 유영현 씨 역시 학교 폭력의 가해자였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자진 그렇죠. 탈퇴를 했는데 여긴 또 어떤 내용이었나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본인도 시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나비라는 밴드에서 탈퇴를 하게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효린 씨 논란에 앞서서 한 이틀 전에 네. 여기도 이제 또 SNS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시작이 된 건데 과거에 유영헌 씨의 내 학교의 피해자였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내가 말이 좀 어눌한 아이였는데 라이터로 예를 들어서 약간 지지고 이런 좀 가혹행위 같은 머리에 게 봉지를 포함된 씌우고. 네, 머리에 봉지를 씌우고 사실 머리에 봉지 씌우면 잘못하면 질식도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전학 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면서 버텨냈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소속사 측에서 유영헌 씨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유영헌 씨가 사실 소위 말해서
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부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거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멤버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과거 사건의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실히 따져볼 필요가 좀 있는 게 불미스러운 일이 맞다면은 네. 연예계에서 뭐 퇴출된다거나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게 뭐 잘못됐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음해성의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해당 연예인한테 입혀질 어떤 피해라는 게 엄청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뭐 처벌 수위 같은 건데 그건 또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거는 뭐 예. 저희가 단어에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네. 예. 사실이 아니라면 일단 형사 책임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이건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서 명예를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런 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 글로 인해서 연예인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그 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 계약이 해지가 된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추가로 재산적 피해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입은 정식 피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외에 또 인터넷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일단 사실하고 단정하고 댓글 다는 분들도 많고 한데 네네. 그건 역시 나중에 문제가 소지가 있으니까요. 일단 효린 씨 관련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될 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밴드 잔나비의 또 다른 멤버죠. 보컬 최정훈 씨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정훈 씨의 아버지가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가 좀 있었다. 네. 이런 예.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과 굉장히 친했고 그걸 넘어서서 일정한 향응을 제공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 거기까지가 끝이면 사실 이건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가지고 자식의 연애 활동을 뭐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지나치게 좀 가혹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버지가 이제 부동산 시행업체를 하는데 네. 아버지 본인 명의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사업이 실패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 명의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최정훈 씨하고 최정훈 씨 형이 이 회사 업체 1대 2대 주주로 이제 기재가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향응 제공과 다 연관이 돼 있는 일을 결국 이 지금 최정훈 씨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예. 최정훈 씨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명의만 빌려준 거지 뭐 내가 크게 어떤 뭐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네. 뭐 해명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최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검소하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 가명으로 1대 주주, 2대 주주가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고 또 뭐 김학의 전 차관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네티즌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 최정훈 씨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과거에 김학의 전 차관하고 인연이 있었던 건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일단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본인 명의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이 어쨌건 실패해서 가족이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아버지를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명의 제공을 했던 것 그게 그렇게 사실 본인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명의를 함부로 대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법적으로. 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이제 뭐 법적으로 이거를 뭐 재단하기보다는 지금 사안은 사실 가장 여론에 민감한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사실관계부터 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 혹시라도 어떤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법적으로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뭐 명의를 이제 대여해주고 명의를 대여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세금 탈루나 기타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처벌도 받을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잔나비가 이제 오는 31일입니다. 대학축제의 공연 무대에 설 예정이었습니다만 워낙 뭐 좀 잘 나가는 밴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학가의 퇴출 움직임이 좀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제 뭐 효린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 폭력 미투가 계속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그 옛날에 미투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비투도 있었고. 네, 비투도 있었고 예. 부모님 비투 문제까지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한 명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 유사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용기를 내서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사안도 사실 뭐 한둘 정도에서 이렇게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도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또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그리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회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이들을 둔 부모님도 그렇고 예. 또 학교에서 피해를 봤던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가해자가 버젓이 연예인 활동을 한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지금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축제에서도 학교 폭력의 당사자가 있던 밴드가 나오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됐었고 프로야구에서도 지금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 선수 그렇죠. 과거에 또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것 때문에 예, 국가대표까지 영구 제명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대중들이 민감하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추가로 또 다른 연예인과 관계해서 피해자가 있다면 네. 추가로 폭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이 인블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좀 보도를 해드렸던 네. 것 같은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또 당했다고 네.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인블리 이게 SNS에서 시청자 얘기 위해서 뭐예요? 인블리라는 게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제 뭐 가명을 써서 한 건데요. 이제 SNS에서 요즘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런 데서 뭐 팔로워가 뭐 거의 뭐 10만, 20만 넘어서 막 거의 100만 육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엔 사람 모으는 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지도를 그런 쪽에서 쌓고 그곳에서 본인의 물건도 판매를 하면서 이제 인기를 굉장히 끌었었던 사람인데요. 네. 문제는 이 관련해서 지금 건강식품이라고 해야 되는 그 호박집에서 이제 곰팡이가 발견이 됐는데 이 북원 FNC라는 데가 이 소위 말하는 인블리의 남편과 인블리가 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관련해서 이거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나왔으면 이거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환불이 굉장히 더뎠고 또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하는 인블리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데 네. 본인의 댓글창을 닫으면서 이거 환불 안 해주고 이제 소비자의 권리나 이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이제 문제는 시민단체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네. 수사도 받아야 될 상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정위도 보니까 인블리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도 고발을 했는데 네. 위법 사실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면 네. 뭐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무언가 확인된 것으로 고발을 했다라기보다 이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발견이 됐으니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화장품 판매도 많으니까 화장품 업도 법에 관련된 위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인블리라는 이 분이 이곳저곳 그런 본인의 SNS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좀 모방한 것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모방한 그러다 보니까 또 상표법 위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사기 혐의까지 이제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뭐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돼서 지금 나와 있는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면 수위가 그거는 세요.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처벌실 논하기는 지금은 좀 다소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SNS를 통한 뭐 유명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좀 잦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맞아, 많더라고요. 뭐 1인 마켓, 뭐 네. 마켓이라고도 표하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거를 좀 구제한다거나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가 지금 좀 잘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소비자원에 뭐 신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거 말고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불이나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물건이 갔을 때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1인 마켓이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좀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환불 같은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소비자들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법인 등록이 또 안 되시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건 당연하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바로 탈세로 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도 제대로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닌 이상은 다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돼 있는 그런 일인 마켓 있더라고요.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 다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교환 환불 다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이런 부분들은 피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스스로가 스마트 컨슈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